자, 9장, 안녕하세요, 9장. 자, 유압기기. 자, 문제 9장 부속 유압기기입니다. 자, 이 부속 유압기기는 지금까지 했던 것 이외에 보조적인 기구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유압회로에 사용된 보조기기들을 다룰 텐데, 자, 부속 보조라고 해서, 자, 이 부품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자, 이 부품이 꼭 있어야지 유압기기들을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품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부품 기기들의 여러 가지 고장은, 자, 펌프나 액추에이터의 고장으로서, 자, 성능을 저하시킬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속 기기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유압회로를 완전히 이해하는데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부속기기가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적절한 선택과 많은 사용 시에 도움이 되는 게 부속기기입니다. 자, 이 중에서 가장 처음 나오는 것은 축압기입니다. 어큐뮬레이터라 그러죠. 자, 그래서 이 축압기는 압력이 가해지는, 완전 말 그대로 압축하는 겁니다. 압력을. 그래서 압력이 가해지는 유압류를 저장하는 장치이며, 유압류의 저장은 에너지에 저장하는 한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압축시키는, 짧은 시간에 많은 유량을 필요로 하는 유압 시스템에서 펌프의 유량을 보충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축압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대부분의 축압기는 압축된 기체의 형태를 저장하는 에너지로 운영이 되며, 이런 압축기들은 기체 충전식 축압기라고도 합니다. 기체 충전식 중에 하나는 피스톤 축압기로 대표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축압기는 맥동 압력이나 충격 압력을 흡수해서 유압 장치를 보호하거나 유압의 펌프의 작동 없이 유압 장치에 순간적인 유압을 공급하기 위해서 압력을 저장하는 장치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순간적인 유압을 공급한다는 거죠. 축압기는. 자, 그래서 축압기는 다이어프램에 의해 연료 손실과 스프링으로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스프링실 하부의 연결구는 연료 공급 펌프에 흡입축과 연결이 되어 있어 다이어프램이 파손될 경우에도 연료가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은 압축해서 순간적으로 뽑기 때문에 이렇게 외부로 누출되거나 이러면은 아주 성능이 현격히 떨어지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누출하지 않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이 축압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축압기 구조로는 연료 공급 펌프가 구동되면 연료는 바로 축압기의 판 밸브를 거쳐서 연료실에 채워지면서 다이어프램을 누르는 구조입니다. 연료 압력에 의해서 다이어프램이 밀려가는 짧은 시간 동안은 시스템 압력의 형성이 지연이 되고요. 이 사이에 제어 플런저의 상부에 먼저 제어 압력이 형성되어 제어 플런저 아래로 내려 눌러지면서 제어되지 않는 연료가 미터링 슬릿을 통과하여 분사 밸브로서 분사되는 것을 방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축압기 구조를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스프링에 의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 밸브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이거를 갖다가, 압축해서 이 구멍으로 딱 쏘아주는 거죠. 기관이 정지되면 축압기의 연료실에 저장된 연료,
보통 연료는 자, 20cc 정도 됩니다. 자, 이 연료가 스프링실의 스프링 장력에 의해서 자, 판 밸브에 뚫린 작은 구멍을 통해서 천천히 밀려나가면서 일정한 시간 동안 회로 압력을 유지시켜 주는 겁니다. 여기 작은 구멍을 통해서 얘가 이제 움직이면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 작은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를 통해서 시스템 내의 염료의 비등을 방지하고 자, 고온시 동성을 확보하여 자, 추각기는 연료 공급 펌프의 맥동과 소음을 감소시키는 기능도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통 자, 추각기를 이렇게 겉으로 봐서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근데 모양이 조금 다양하죠. 자, 추각기의 특성으로는 자, 추각기 내에 고압류를 압입하는 것으로서 유압류 에너지를 일시적으로 축적하는 역할이 자, 대표적인 역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에너지 보조원으로 쓰죠. 자, 그래서 소량의 압력 에너지를 저장하였다가 자, 간헐적 또는 순간적으로 운동이 요구될 때 펌프에서 발생되는 압력으로 순간적인 압력 상승이 어렵기 때문에 추각기 압력을 이용하여 펌프 대신 유압 에너지원을 단독으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추각기 압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에너지 보조원으로 쓴다는 거죠. 두 번째는 대유량을 순간 공급한다고 했습니다. 앞에서도 이렇게 추각기를 순간적인 유압을 공급한다 그랬죠. 그래서 추각기의 특성으로는 대유량을 순간 공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용량 펌프 대신에 용기 내에 압입한 고압류를 저부하 쪽으로 순간적으로 방출시킵니다. 자, 서지압 흡수는 자, 부하의 변동이나 급격한 밸브 개폐 시에 발생하는 서지압 흡수, 그 다음에 펌프의 파동압을 제거하는 기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유량의 보조원. 자, 그 다음에 누설로 인한 손실 유량이나 온도 변화에 따른 최적 변화 보상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펌프는 자,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게 이 추각기의 특성입니다. 펌프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 자, 그래서 추각기를 보시면 여기 보면 자, 블래더, 그 다음에 피스톤, 자, 그리고 멤버런, 자, 그 다음에 다이어프램,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종류가 4가지가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적절하게 자, 어디에 맞추어서 선택하느냐 하고요. 이 종류들은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추각기의 기능으로는 자, 전기 소비 에너지를 감축시키고요. 자, 그 다음에 CO2, 자,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감축시킵니다. 그 다음에 오일의 수명도 연장시키고요. 자, 그 다음에 열교환기, 자, 그 다음에 쿨러의 사이즈를 축소시킵니다. 자, 이렇게 사이즈를 축소시키면은 이제 투자 비용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투자 비용도 줄어들고 작업 시간도 단축하는 것이 이 추각기의 기능입니다. 유압 기능 안에. 자, 이 추각기의 특징은 자, 앞에서 한 번 더 했던 특성과 자, 유사할 겁니다. 자, 회로 내에 부족한 압력을 대신해서 자, 2차 회로 보상을 할 수 있고요. 사이클 시간을 단축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펌프의 맥동을 흡수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노이즈도 이렇게 흡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충격 압력. 자, 이것도 흡수를 하죠. 자, 그 다음에 고장. 정전 시에 긴급 유압원으로 사용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여러 가지 특징, 좋은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추각기는 꼭 유압기기에 자, 반드시 장착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추각기의 종류로는 자, 중량식 추각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프링식 추각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뉴매틱 추각기가 있고요. 자, 앞에서 이제 하나하나 볼까요? 자, 이 중량식 추각기는 자, 피스톤에 작용하는 추위 무게로 자, 오일에 에너지를 줍니다. 자, 유압 회로 내의 압력이 낮아지거나 자, 오일이 더 필요하게 되면 중력에 의해서 피스톤과 추가 내려가서 자, 오일을 유압 회로로 보냅니다. 오일을 유압 회로로 보냅니다. 자, 일정한 압력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량식 추각기입니다. 자, 운동 부분의 관성이 크고 자, 응답성이 좋지 않아서 충격이나 맥동의 흡수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자, 구조가 크고 비싸서 설치하는 데 제한을 받습니다. 일단 중량식이라 하니까 자, 이 말에 굉장히 무거움이 느껴지죠. 자, 그러니까 구조가 굉장히 클 거라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죠. 자, 크면은 많이 돈이 들겠죠. 그래서 비싸서 설치하는데 제한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량식 추각기의 구조를 보면은 자, 크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자, 이렇게 유압류가 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이 부분과 자, 피스톤, 그 다음에 중추, 자, 그 다음에 가스벤트, 가스가 빠져나가는 부분 이렇게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스프링식 추각기는 자, 안에 스프링이 들어 있겠죠. 자, 그래서 앞에서 이제 이렇게 구조를 언급했을 때도 여기 스프링 4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스프링식 추각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중량식과 거의 같고 자, 스프링이 부하의 기능을 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자, 앞에는 그냥 자, 피스톤 같은 것들이 자, 사용이 되어졌다면 자, 뒤에는 스프링이 부하의 기능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충전이나 재충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자, 유압 회로의 용량이 크거나 자, 고압일 경우에는 추각기의 부피가 너무 커지는 단점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회로의 용량이 작거나 저압인 경우에 주로 사용을 하는 것이 스프링식 추각기입니다. 자, 그래서 스프링식 추각기는 여기 스프링이 이렇게 들어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자, 이렇게 기름이 왔다 갔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자, 밸브가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가스가 자, 빠졌다 들어왔다 하는 자,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스프링식 추각기는 자, 충격 흡수기에 공기 스프링을 부과해서 병렬로 차체 스프링 기능을 할 수가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 이 스프링식 추각기는 차에 쓰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은 공기 압축기, 그 다음에 ECU, 자, 그 다음에 유도 센서가 내장된 공기 스프링식 충격 흡수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자, 적차 상태일 경우와 공차 상태일 경우에 이렇게 보세요. 자, 스프링이 자, 있는 이렇게 코일로 감겨져 있는 사이에 스프링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자, 이거는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고 얘는 자, 이렇게 내려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적차 상태와 공차 상태를 구분시켜 줍니다. 자, 뉴매틱 추각기는 자, 액체는 자, 압축되지 않는데 자, 기체는 압축이 되죠. 자, 그래서 그 성질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뉴매틱 추각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일 압력이 상승되면 자, 오일이 가스를 압축하고 자, 오일 압력이 낮아지면서 가스가 팽창하여 자, 오일이 밖으로 내보내지는 형태입니다. 자, 이 뉴매틱 추각기의
또 종류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피스톤형 추각기. 아까 그림에서 4가지 구조 중에 하나가 있었죠. 그 피스톤 추각기는 피스톤 로드가 없는 유압 실린더와 같은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자유부동 피스톤이 오일과 가스를 분리시켜줍니다. 자, 오일 누출 방지를 위해서 매우 주의 깊게 정비를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크기에 비해서 높은 출력을 내고 작동이 매우 정확합니다. 피스톤이라는 것은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단순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 단순한 형태로 작동하기 때문에 부정확할 게 없죠. 그래서 피스톤 형태는 정확한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피스톤형 추각기는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죠. 그래서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추각기 기능을 하는 거죠. 자, 여기 앞에서 아까 본 형태하고 똑같죠. 자, 그리고 내부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블렌더형 추각기입니다. 자, 이 블렌더형은 여기 안에 가스가 채워져 있는 공간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이게 루버 합성 고무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합성 고무 안에 가스가 들어 있어서 오일과 가스가 분리되어서 있는 것이 블렌더형 추각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고무 안에는 가스가 들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고무 밖에 유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고무백은 관성이 작고 작은 응답성도 매우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수가 간단합니다. 안에 고무 있는 것만 싹 빼가지고 교체를 하면 되고, 자,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추각기가 블렌더 형태가 되어 있는데, 자, 요거 안에 이제 내부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겉으로는 굉장히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부품이 여러 개가 지금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죠. 자, 너트라든지 볼트라든지 오링이라든지 자, 이게 지금 고무 형태로 되어 있는 그 블렌더라는 거죠. 자, 다이어프램형 추갑기는 가스와 오일을 분리하기 위해서 금속 엘리먼트를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안에 금속 엘리먼트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경량이고 그래서 항공기 장치에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다이어프램형 충각기는 이렇게 안이 이와 같은 형태로 되어 있어서 앞에서도 4가지 종류 중에 이런 형태 보셨죠? 자, 이와 같이 작은 경량, 자, 그래서 항공기 같은 그런 가벼운 물체를 꼭 사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추각기는 여러분들이 겉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동그란 형태였죠. 자, 그래서 이 동그란 형태에 안에 무엇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일반적인 기호는 이렇게 동그란 형태의 그냥 세로형입니다.
자, 근데 만약에 기계식일 경우에는 이렇게 삼각형이 자, 역으로 되어 있고요. 중량식일 경우에는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스프링식은 이게 스프링 기호니까 스프링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근데 보조 가스 용기는 어큐뮬레이터와 여기 있는 이기 지금 선 모양이 이렇게 방향이 다릅니다. 자, 얘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있지만 가스 용기는 이게 위로 올라가 있죠. 자, 근데 자, 항상 세로형인 거는 공통점이죠. 자, 그래서 어큐뮬레이터와 조합해서 사용하는 보급용 가스 용기입니다. 자, 근데 얘가 만약에 가로로 눕는다 그러면은 얘는 공기 탱크 기호입니다. 자, 그래서 어큐뮬레이터와 자, 가스 용기하고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되고요. 자, 이게 세로로 누워 있느냐 가로로 누워 있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니까 그것도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이 두 번째는 증압기입니다. 자, 앞에는 축압기는 자, 압축시킨다는 얘기인데 이 증압기는 증가시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압력을 증압시키는 장치가 증압기입니다. 자, 이거는 부스터라고 부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 부스터는 표준 유압 펌프 하나만으로 얻을 수 있는 압력보다 높은 압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치입니다. 자, 그래서 펌프로부터 유량을 받아서 압력을 증가시키고, 자, 지금까지 앞에서 많이 얘기했듯이, 자, 자연계에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보상해야만 한다는 교훈이 있는, 자, 그런 이제 기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큰 피스톤과 작은 피스톤을 조합한 램 양단에 실린더를 갖는 형태의 것이 자, 증압기입니다. 그래서 이 큰 피스톤이 저압의 유체를 송급하면서 작은 지름의 피스톤의 실린더 안에 고압을 유지시키는 거죠. 그래서 자, 수압에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수압을 높이기 위해서도 이 증압기를 사용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자, 프로펠러, 그 다음 밑에는 저압용 피스톤, 자, 밑에는 여기 3번은 고압용 피스톤, 그 다음에 실. 여기 지금 자, 유체의 유출을 막아주는 게 실이죠. 그 다음에 압축기, 그 다음에 흡입, 자, 배출.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증압기는 자, 이렇게 계산식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계산식을 잘 보시면 자, 일단은 출구의 압력. 자, 압력은 자, 단면적에다가 자, 힘을 곱하면 되죠. 자, 그래서 출구인 경우에는 자, 펌프의 압력에다가 자, 로드의 단면적 분의 자, 피스톤의 단면적을 곱해주면 되고요. 자, 출구의 유량 같은 경우는 자, 유량은 자, 단면적에다가 자, 이렇게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펌프의 유량에다가 자, 피스톤의 단면적 분의 자, 로드의 단면적을 이렇게 나눠주시면 됩니다. 얘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출구의 압력은 자, 압력에다가 IR이라는 것을 자, 곱하면 되는데 이 IR이 뭐냐면은 증압비입니다. 자, 증압비는 자, 여기 단면적의 비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로드의 단면적과 자, 피스톤의 단면적을 푸고 이렇게 비로 나타내는데 이 비를 갖다가 자, 이게 압력에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식과 똑같습니다. 그냥 단지 요거를 갖다가 IR로 바꿨을 뿐이죠. 자, 출구도 마찬가지죠. IR에다가 자, 펌프의 유량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죠. 자, 그래서 예제를 보시면 자, 증압비가 자, 4대 1인 증압기가 최고 펌프 압력 자, 17,247kPa. 자, 그의 유량은 자, 37.9 rpm이 유압 시스템에 사용된다. 자, 증압 출구에서의 유량과 자, 압력은 얼마인가? 자, 그러면은 식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되죠. 일단 증압비가 나있기 때문에 IR을 쓰면 됩니다. 자, 근데 펌프의 지금 압력이 보니까 17,243이죠.
그래서 17,243 곱하기 자, 증압비가 여기 있죠. 4 입력하면은 자, 68,972kPa입니다. 자, 근데 유량도 구하고 자, 압력도 구했으니까 이제 유량도 구해야 되겠죠. 자, 유량은 자, 출구의 유량이니까 여기 지금 증압비에다가 자, 펌프의 유량을 곱해주면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4분의 37.9 하면은 자, 9.48 LPM이 되는 거죠. 자, 굉장히 간단하죠. 자, 요 예제 9장에는 요 예제 하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저장 탱크. 말 그대로 저장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뒤로 가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저장 탱크는 자, 물이나 기름을 저장하기 위한 탱크로서 자, 건축 설비에 사용되는 탱크는 자, 그 사용 목적에 따라서 저유 탱크, 자, 그 다음에 저탕 탱크 등 저장 내용의 단어를 첫머리에 붙여서 씁니다. 자, 그래서 중앙식 급탕 설비에서의 저장 탱크의 예는 자, 이와 같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증기 입구, 그 다음에 증기 환수구, 자, 탕의 출구, 그 다음에 증기 코일에 의해서 자, 안이 데펴지면서 자, 증기가 이렇게 자, 나타나는 거죠. 이 저장 탱크의 기능은 자, 여기 지금 기름 탱크도 이렇게 보이죠. 자, 이렇게 모든 걸 저장하는 부분이니까 이 기름 탱크는 이렇게 흡입하는 것과 이렇게 기양관이 있는데 그 중간에 사폐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폐관.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있죠. 자, 이게 들어가지고 자 기름이 이게 유동하는 것을 도와준다는 거죠. 자, 이런 저장 탱크의 기능은 자, 여기 4가지가 있습니다. 자, 요거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유압류의 저장. 자, 그 다음에 열교환. 자, 유압류의 냉각 부분이죠. 자, 그 다음 3번은 자, 오염 물질을 자, 정착시켜서 제거합니다. 네 번째는 자, 공기를 배출시킵니다. 왜냐하면 이 저장 탱크, 특히 유압류 같은 거 저장 탱크에 자, 공기가 이렇게 많이 차 있으면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공기를 배출시킬 부분도 포함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저장 탱크에 수분이 기름이 성분이 들어가는 저장 탱크에 수분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수분 같은 것들을 이렇게 빼주는 그런 형태로 자, 무언가 하나 장착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저장 탱크 중에서 자, 기름 탱크의 크기는 자, 집속된 펌프의 매분 토출량의 매분입니다. 매분 토출량의 3배에서 5배 정도를 저장 크기로 둡니다. 자, 그 다음에 흡입구와 기항구의 위치는 자, 앞에서 여기 흡입구하고 기항구 보셨죠? 흡입관, 그 다음에 기항관. 자, 흡입구와 기항구가 될 수 있는 대로 떨어진 위치에서 설치합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여기 흡입관하고 기항관이 떨어져 있죠. 자, 왜냐면은 기항기름 스트레이너, 자, 그 흡입구에 들어가지 않게끔 자폐판을 설치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자폐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이너에 다른 게 들어가면 안 되니까 자폐판을 설치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수분과 먼지 제거용 드레인 뽑기도 설치를 합니다. 자, 여기도 보니까 드레인 뽑기가 있죠. 수분 제거용, 먼지 제거용. 자, 펌프 흡입구와 스트레이너는 자, 스트레이너 통과 용량이 펌프 용량의 2배가 되도록 설치를 합니다. 펌프 흡입구, 그 다음에 스트레이너. 이게 이제 흡입구보다 얘가 크기가 2배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자, 밑면보다 50mm 정도 위, 그 다음에 유면 아래 50m 정도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여기도 보시면 요만큼의 여유가 있는 거죠.
여기 요만큼의 여유가 있는 겁니다. 자, 아까 여기서 보시면은, 자, 지금, 자, 여기 보시면, 자, 공기가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자, 공기 배출, 저장 탱크의 공기 배출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자, 그래서 공기의 종류를 한번 볼까요? 자, 그 공기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는 용해 공기입니다. 용해 공기. 자, 용해 공기는, 자, 용해 상태에 있는 한 유압 시스템의 성능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게 용해 공기입니다. 자, 입구 압력이 증압기 이하가 되면은 발생하는 공동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그 공동현상을 돌이켜보면서 용해 상태에서 용해 공기는 자, 기포를 형성하여 악영향을 미칩니다. 자, 두 번째는 탑승 공기입니다. 탑승 공기는 자, 용해 상태에서 나온 자, 용해 공기에서 발생할 수 있고 유압 시스템의 누설로 인한 외부 공기 혼입으로써 존재하는 것이 탑승 공기입니다. 자, 세 번째 자유 공기는 자, 그냥 유압 내에 형성되는 공기 주머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공기는 세 가지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죠. 자, 뒤에 내용보다는 자, 공기의 종류, 용해 공기, 자, 그 다음에 탑승 공기, 자유 공기. 이렇게 세 가지를 자,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연료 탱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세요. 연료 탱크 시스템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연기관 및 가솔린 엔진, 디젤 엔진의 연료 저장 공급은 자, 이와 같은 형태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폐판도 들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들어가는 입구와 자, 입구가 다른 부분이 이렇게 위치가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만약에 자동차 연료 탱크를 봤을 때 그 연료 탱크의 주요 기능은 자, 일단 연료를 저장하는 게 제일 큰 기능이죠. 자, 그 다음에 연료의 엔진 연소실까지 운반을 해줍니다. 자, 그래야지 차가 움직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연료 공급 압력을 유지시켜줘야 되고요. 들쑥날쑥하면은 차에 자, 굉장히 과부하가 걸리겠죠. 그 다음에 탱크 내에 증발가스를 누출 방지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탱크 내에 증발가스를 정화시켜주고요. 자, 그 다음에 탱크 내에 증발가스를 재연소시켜줍니다. 자, 여러분들이 봤을 때도 이 차량 탱크, 연료 탱크의 재질은 강철이겠죠. 그래서 재질 가격이 저렴하고요. 자, 근데 철이다 보니까 녹이 많이 발생해요. 자, 그래서 재질의 노후화가 빠르죠. 자, 그래서 요즘에는 자, 플라스틱으로 바꾸는 경향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강철보다 가볍고요. 녹 발생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탱크 성능에 유리합니다. 특히 이 플라스틱이 예전에는 쇠보다 약했지만 요즘에는 개발되면서 쇠보다 강한 플라스틱도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이 강철보다는 이쪽으로 새로운 소재 쪽으로 넘어가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차량 연료 탱크는 여기 지금 이 중간 부분에 장착이 되죠. 후반부와 이렇게. 그래서 이 차체는 리어 플로어 스페어 타이어 장착 앞쪽과 차체 센터 플로어 사이에 장착이 됩니다. 여기 이런 큰 SUV, 7인용 SUV는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와 여기 차체 센터 플로어 사이에 이렇게 장착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는 열교환기입니다. 자, 열교환기는 두 개 간의 유체를 열로 주고받게 하는 장치. 그래서 높은 것은 낮은 쪽으로, 낮은 것은 높은 쪽으로 이렇게 열을 교환시켜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유압회로 안에 발생하는 많은 열을 자, 벽과 저장 탱크를 통해서 발생시킬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시스템 작동 온도 이상으로 운전되는 것을 그러니까 이렇게 발산이 안 되면은 자, 열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 열이 올라가는 이상 온도로 열이 올라가는 장치를 자, 방지하는 것.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열교환기를 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로는 가열기, 냉각기, 응축기 등이 포함되나 자, 보통은 열의 회수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온액체와 저온액체와 두 개의 유체 사이에 자, 열을 이동을 실시하는 장치이고 자, 화학공업이나 자, 일반 빌딩의 난방 자, 그리고 급탕용 등에 폭넓게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열교환기는 거의 대부분 건물에 다 장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개의 칸막이로 된 용기 내에서 한쪽으로부터 150도씨의 수증기를 보내고 또 다른 한쪽으로는 20도씨의 공기를 송입하면서 공기는 수증기로부터 열을 빼앗고 20도씨 이상의 고온 공기압이 되어서 배출되고 반대로 수증기는 원래의 수증기보다 냉각되어서 나온다. 이뭐 말이 복잡하지만 높은 온도와 낮은 온도의 형체들이 뭐 물과 공기를 하면은 같이 맞붙는다. 그러면은 자, 높은 온도는 온도가 내려가고 낮은 온도는 온도가 올라가서 평형 상태를 이뤄주는 열 평형 상태를 이뤄주는 것이 열교환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고온 유체로부터 저온 유체의 열을 이동하기 때문에 자,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질은 자, 스테인레스, 자, 그 다음에 티탄, 탄탄, 하스테로이, 그 다음에 지르코늄, 니오브 이런 내식, 부식이 안 되는, 잘 안 되는 재료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스테인레스를 많이 쓰는 경향이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열교환기는 이와 같은 기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열교환기 크기는 엄청 컸죠. 좀 작아진 게 개발되면서 이렇게 작아지고 있는 추세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진으로 보면 이와 같은 형태입니다. 자, 열교환기의 종류로는 첫 번째 공냉식 열교환기가 있고요. 순행식 열교환기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자, 그래서 공냉식 열교환기는 자, 냉각수 대신 자, 공기를 냉각 매체로 하여 열교환기로서 팬을 사용하여 전열관의 외면에 공기를 강제 통풍시켜 내부 유체를 냉각시키는 구조의 열교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외부 공기를 이렇게 들어오고 빼내는 그런 형태로. 자, 그래서 냉각 매체인 공기는 전열 계수가 매우 작기 때문에 보통 전열관에는 원주핀이 달린 관이 사용됩니다. 자, 튜브군에 공기를 삽입하여 삽입 통풍형과 공기를 흡입하는 유인 통풍형이 있습니다. 자, 냉각식 열교환기는 냉각수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공기를 사용함으로써 인해 넓은 설치 면적이 필요로 하고 또한 건설비 증대, 그 다음에 관에서의 누설 발견 곤란, 그 다음에 전열 곤란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열교환기 같은 경우는 이런 누설 같은 거 발견하는 게 좀 곤란해요. 아주 미세한 틈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바늘구멍 같은 그런 경우도 있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으면 여기 사이사이 뭐 볼트 사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이 이런 데 누설이 발생하기 때문에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자, 공냉식 열교환기의 특징은 압축 공기의 처리 범위가 넓고요. 그 다음에 다량의 방열판을 사용하여 전열 효율이 높습니다. 자, 냉각수가 필요 없기 때문에 설치와 보수가 편안합니다. 그렇죠. 공기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 그냥 냉각수가 필요가 없죠.
자, 그리고 운전 중에 소음이 적어서 소음공해를 유발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최상의 재료를 사용해요. 열교환기에 전연, 면적 극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수가 필요 없는 자기윤활 특수 모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냉식 열교환기는 요거 이렇게 크게 이렇게 생겼어요. 자, 순행식 냉장기는 이렇게 열교환기는 순행이라 적혀 있죠. 그게 물로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쉘과 튜브의 구조를 가진 열교환기입니다. 여기서 다른 기계 장치는 물론 유체의 동력 장치에서도 흔히 사용됩니다. 냉각수는 입구를 거쳐서 튜브를 통하여 흐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유압유는 유압유 입구를 통하여 쉘로 흘러가고 튜브 주위를 흐르게 되어서 결국 냉각되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뜨거운 유압유가 이 쉘을 한번 싹 통과하면은 냉각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순행식 열교환기 이렇게 지금 봤을 때 이와 같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 보시면 순행식 열교환기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평행유하고 대향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평행유는 고온 유체와 저온 유체의 흐름이 같은 방향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이와 같이 고온 입구 유체, 그 다음에 저온 입구 유체 이게 다 같은 방향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대항류는 고온 유체와 저온 유체의 흐름이 반대입니다. 자, 근데 그래프는 이런 형식으로 같은 이렇게 기울기로 되어 있죠. 그래서 고온 유체의 출구 온도가 저온 유체의 출구 온도보다 낮게 만들 수 있어서 열 전달의 능력이 우수한 것이 대항류입니다. 자, 그래서 평행유와 대항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잘 보십시오. 자, 그래서 열교환기 기호는 이렇게 마른 목골로 되어 있는데, 공냉식일 경우에는 양쪽으로 화살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양쪽 끝에 여기 이 부분이 비어 있습니다. 공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어 있고요. 자, 순행식 같은 경우는 여기 안쪽이 차 있습니다. 이게 큰 차이죠. 자, 그 다음에 히터는 이게 안쪽에 있는 화살표가 반대로 되어 있는 거. 마주보게끔 되어 있는 요게 히터입니다. 그래서 요거 구분 잘 하셔야 되겠죠. 자, 첫 번째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짓고 또다시 진도를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